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그 산속에 그냥 그 움막 쳐놓은 거,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무슨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 속에서 아코디언으로다가 그 보랏빛 엽서라는 그 노래를 쫙 들으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삼겹살 쫙 좀 몸에다 바르는 게 가장 멋있게 이게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 타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50대 어떤 남자가 그냥 완전 홀라당 벗고 그냥 맨 알몸으로다가 쫙 걸어다니고 보통 사람이 볼 땐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간 기능과 심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물불을 못 가린 겁니다. 어찌 보면 병든 환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꽃잎에 맺혀진 이 빗방울이랄까? 요거 나팔꽃에 맺힌 물방울, 물방울 맺힌 이런 나팔꽃을 찍기 위해서 오늘 또 추적추적 그 나팔꽃 있는 곳을 또 걸어가서 쫙 또 사진 몇 방 박아왔습니다. 물론 뭐 걷는 운동도 하고 뭐 일석이조의 그런 좋은, 그래서 오늘 사진 2장 정도 아주 괜찮은 사진 2개 건져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은 거 여러분들 쫙 나눠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초기에 고쳐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살면서 수많은 질병 약 20만 종 정도 됩니다. 이거 이외에 희귀질환이라서 1165종 정도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질병들을 간혹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런 병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요. 당사자가 이런 문제, 이런 질병에 걸렸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병은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반드시 예고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순서가 있어. 점차적으로 꽃이 펴야 열매가 맺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질병은 이런 단계를 이야기할 때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 이 질병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이 나타나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그래요.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질병의 원인을 찾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할머니들이 뭐라 하냐면, 야, 그거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라. 호미로 못 막으면 가래도 못 막는다.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불도저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할 때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뭐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런 증상들 있던데 근데 그냥 살아가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병이에요. 당연병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용어로 내성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발주사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잡아라. 그리고 성인 질환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 모든 조직과 장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뭔가 다 연결돼요. 신경계통이나 뭔가 혈관으로 다 연결돼서 근육 조직으로 다 뼈다구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만 딱 뭐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순환, 기능, 정상, 가동 모든 것은 동양의학적으로 오장육부가 상호 연결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상생상극 관계라고 해요.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와 연결됐던 이런 톱니바퀴가 반드시 이빨이 빠지면 그 이빨 빠진 톱니바퀴와 함께 다른 곳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겨요. 자체 정비 수리가 가능한 단계를 전조 증상이라고 그래요. 이 단계가 넘으면 입고 정비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동차도 그냥 뭐 빵꾸 떼우고 뭐 이런 거 뭐 기스가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뭐 어디 엔진이 고장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물을 라제트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안 넣어서 이게 엔진이 눌러붙었다든가, 이건 정비 입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이 물이 부족할 때 물이 부족한 증상이 있어요. 펄펄펄펄 뭐 열이 나거나 그 이 RPM이 그냥 이빨이 올라가거나 할 때 그때 물을 좀 보충하라. 그게 전조 증상이야. 아시겠어요? 전조 증상은 자가 정비 수리가 가능하고 정비 입고는 공장에 둬야 돼요. 그 두 가지는 전조 증상을 할 때 내가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어. 그러나 정비 입고는 기다려야 돼. 뭐 정비 입고 해야 돼. 뭐 해다 이것저것 수리 비용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좀 생길 때 식습관하고 생활습관 바꿔서 운동 열심히 해서 혈압을 딱 정상으로 내려놓으면 아주 편한데, 이게 고혈압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자가 정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생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생겨, 그 다음에 비만 뚱땡이 돼요, 동맥경화 중풍 맞아요, 그 다음에 당뇨병 합병 중에서 발가락 잘라야 돼요, 발목 잘라야 돼요, 눈 안 보여요, 단백뇨 나와요, 심부전증 걸려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뚱땡이 돼가지고 골다공증 걸려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복잡한 거예요. 이 혈압 하나가. 그래서 정비 입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조 증상 생길 때 자가 정비할 수 있을 때 끝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가 정비와 정비 입고의 차이는 뭐냐, 이게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라. 자가 정비는 우리 몸의 자가 정비는 아주 쉽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돼요. 하나는 자연식, 가공식품 줄이고, 왜? 들쩍지근한 거 자꾸만 먹으면 그 자동차 엔진에 들쩍지근한 설탕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눌러붙잖아. 다 녹아버려요. 망가져버려요. 터져버리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들쩍지근한 거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가공식품 줄여. 나쁜 거 넣지 말라.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 넣어야지. 거기다 경유를 넣거나 소금물을 넣거나 설탕물을 집어넣으면 망가지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9% 소금물을 먹어야 돼. 근데 싱겁게 먹어. 그 다음에 들쩍지근한 거 눌러붙어 병드는 거지. 엔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정비는 자연식, 아시겠어요? 가공식품 줄이고 생식과 체질과 건강력, 내 몸에 맞게 자가 정비하라 이 말이야. 그게 생식이야. 1:1 맞춤식 생식이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운동이야. 정상 체온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맨발 걷기 운동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자가 정비하라 얘기야. 그 다음에 정비 있고 공장에 넣는 것은 수술해야 돼요. 병원에 집어넣어서 수술해야 돼요. 약물 먹어야 돼요. 뭐 이것저것 복잡해. 예방정비가 가능할 때 예방정비하라. 뭘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뭐 쉽게 얘기해서 자가 정비하면 그냥 식습관과 생활습관 요것만 그냥 잘 정리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면 되는데, 이게 정비 있고 해가지고 척추에 철심 받고 허리에 철심 받고 여기 골반 철심 받고 종아리에 그 철심 받고 여기저기 철심 받고 고혈압약, 당뇨약, 뭐시, 뭐 고지혈증 약 먹어, 어디 가서 뭘 마음대로 뭘 못 먹어, 이거 불편한 거잖아요. 차이가 그거예요. 자가 정비와 정비 입고 한 거냐 차이가 그거예요. 이왕이면 자가 정비해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정비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훨씬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민간시설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아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안타까워요.
건강상식, 올바른 건강상식을 알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병들면 의사가 고쳐주겠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지 인생을 왜 의사한테 맡겨? 왜 약한테 맡겨? 그러니까 약에 쪄들어 죽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약에 쪄들어 죽으라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야. 그거는. 병들면 의사가 고쳐주겠지. 피동적 사고가 병을 키우고 그리고 결국 약에 의해서 죽어. 아셨어요? 그런 사람은 자연사 할 수가 없지. 병원에서 죽는 거지. 의사한테 맡겼으니까. 또 약에 맡겼으니까. 두 번째는 다양한 상식과 질병에 관한 거, 건강 상식을 수없이 내용이 많아.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 몸에 맞는 거 내가 취사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내겐 이거구나. 그래서 1:1 맞춤식으로 적용하고 활용을 해야 돼.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법을 찾았으면 실천하는 거야. 뒤로 미루고 말고 게 뭐 있어. 내가 내 몸에 맞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전조증상 띄워버리고 자가정비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다라고 딱 골랐으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 뒤로 미룬다고 되는 거 없어요. 세월은 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세월은 절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를 기다리는 것은 나이와 질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실천하라. 꾸준히 실천하라. 언제까지? 전조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실천은 쉬운 것부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게 맞는 식사법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실천하면 됩니다. 당장 실천. 또 당장 실천한다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음식을 통해서 이 실천한다면 이거는 약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 하루 세 끼니까 1950분의 1씩 변화돼요. 질병이 생기는 것도 1950분의 1씩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가공식품 먹었을 때 1950분의 1씩 병들기 시작하고, 이 음식을 통해서 나에게 1:1 맞춤식으로 좋은 가공식품 버리고 자연식품으로 먹기 시작한다면 역시 1950분의 1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거예요. 그래도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은 이 맨발 걷기 운동하는 것은 3650분, 1년이면 365일이니까 이걸 10년 놓고 보면 3650분의 1씩 변화돼요. 좋아지는 것도 3650분의 1, 나빠지는 것도 3650분의 1씩 좋아지고 나빠집니다. 미미한 것 같지만 운동하면 할수록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이해갔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자연의 동물처럼 그냥 자연식을 하고 동물 전부 다 맨발로 다니잖아. 그래서 맨발로 걷는 이런 운동을 한다면 자연의 동물처럼 자연사 할 겁니다. 병사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털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책을 통해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맑은 정신을 갖도록,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면에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건강한 육체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흐르는 세월에 내 인생 맡기지 말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또 젊음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하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면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남녀노소 또 다양한 질환들과 싸우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질병한테 뺏겼잖아요. 화딱지가 나지 않나요? 돈 뺏긴 거 이런 거는 생각이 나고, 이런 건강을 빼앗긴 거는 화딱지가 안 나요. 오히려 제일 화딱지가 나야 될 게 이건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질병에 빼앗긴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화딱지 나지 않나요? 화딱지를 벗어나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변해서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1950분의 1씩 좋아지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3650분의 1씩 좋아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생각났으면 바로 실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